신혼여행도 못 가게 하더니 결혼 10년 차에 내가 무슨 호텔을 알겠냐며 비웃던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날 제가 일하는 호텔 로비에서 난리를 치던 순간 시댁 식구들은 몰랐습니다. 로비 저편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제가 바로 이 호텔 객실 사업부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는 사실을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남편 김준호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쌀을 씻고 밥솥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된장찌개 재료를 꺼내며 오늘 도시락 반찬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7시에는 시아버지가, 7시 30분에는 남편이, 8시에는 시어머니가 일어나실 테니까요. 커피. 시아버지 김태수 씨가 거실로 나오시더니 딱 한마디만 던지셨습니다. 저는 익숙한 듯 커피포트를 켜고 아메리카노를 내렸습니다. 오늘도 일찍 출근하시네요, 아버님. 부장이 되면 더 바빠. 너는 몇 시에 출근하지? 9시까지 가면 됩니다. 그래도 편하네. 우리 회사는 8시 30분까지인데. 대기업 부장이라는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저 네, 아버님이라고만 답했습니다. 시어머니 최숙자 씨가 거실로 나오시자마자 TV 리모컨부터 찾으셨습니다. 아침 뉴스를 켜놓고는 제가 차려놓은 상을 보시더니 혀를 차셨죠. 국이 또 싱겁네. 며느리가 시댁 입맛도 못 맞추면서 무슨 호텔에서 일한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일은 더 신경 쓸게요. 그 작은 호텔에서 뭘 배우겠어. 청소나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 준호가 나왔지만 저를 돕기는커녕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봤습니다. 어제 올라간 주식이 또 떨어졌네. 아, 짜증나. 여보, 아침 먹어요. 응. 아, 여보, 오늘 회사 동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서 좀 늦을 거야. 회사 동료라는 말은 사실 친구들과 술 마시는 자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았죠. 제 8살 딸 민지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으로 왔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제 치맛자락을 잡았죠. 엄마. 민지야, 할머니한테 인사드려. 민지가 할머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TV만 보실 뿐이었습니다. 딸이라 아쉽네. 너 신우이 소라는 아들 낳았는데. 그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지만 저는 민지가 들을까봐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출근하고 나간 뒤 저는 싱크대 앞에 홀로 섰습니다. 쌓인 그릇들을 보며 한숨이 나왔죠.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람에 가까웠죠. 시댁 식구들은 아직도 제가 동네 작은 비즈니스 호텔 프런트에서 일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제 출근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드시며 말씀을 꺼내셨죠. 이번에 우리 회사가 그랜드시티 호텔이랑 제휴를 맺었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숙박 할인도 있다던데. 그랜드시티 호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여보, 대단하네요. 역시 대기업은 다르네요. 시어머니가 맞장구를 치시더니 은근슬쩍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은 대기업 월급이 있으니까 든든해. 수진이, 너는 그 작은 호텔에서 한 달에 얼마나 받니?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어머니. 먹고 살 정도? 그것 가지고 애는 어떻게 키우려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시누이 소라 좀 봐. 결혼하자마자 애 낳고 그것도 아들. 우리 집안대를 이을 손자를 낳았잖아. 마침 시누이 소라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4살배기 손자가 나타나자 시어머니 얼굴이 환해지셨죠. 어머, 우리 강아지. 할머니 보고 싶었지?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요. 애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래. 역시 아들이 최고야. 대를 이을 손자가 있어야 집안이 든든하지. 제 옆에 앉은 민지는 할머니의 그 말을 듣고도 그저 조용히 밥알을 새며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지 머리를 쓰다듬자 시어머니가 또 한마디 보태셨어요. 딸은 커서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결국 아들이 부모 끝까지 챙기는 거지.
방금 전화 온 시누이도 시어머니에게는 딸인데 말이죠. 남편 준호는 이런 대화에는 관심도 없는 듯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아 진짜. 어제 산 주식이 또 떨어졌네. 여보 밥 먹으면서 그러지 말아요. 아니 이번에는 진짜 오를 줄 알았는데. 다음 달에 카드값 갚아야 하는데 큰일이네.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또 카드 긁었어요? 투자금 좀 더 넣으면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진짜야. 진짜라는 말을 들은 게 벌써 몇 번째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제 월급과 적금은 남편의 실패한 투자들에 다 들어갔죠. 치킨 프랜차이즈 280만 원, 온라인 쇼핑몰 370만 원, 그리고 지금의 주식 투자까지요. 시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라는 척 한마디 하셨습니다. 준호야, 이제 정신 차려야지. 수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아버지 이번엔 정말 다를 거예요. 그래도 수진이가 호텔에서 일하니까 그나마 먹고 살지. 수진아 고맙게 생각해. 단지 고맙게 생각하라니요. 제가 이 집 생활비를 거의 다 대고 있는데 말이죠. 시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호텔이라고 해봤자 거기서 뭘 하겠어. 손님 받고 청소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저는 그저 내 어머니라고만 답했습니다. 그때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엄마 나도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TV를 켰고 준호는 여전히 휴대폰만 봤습니다. 그날 밤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돈보다 중요한 건 체면과 허세였습니다. 대기업 부장 아들 손자 그런 것들만 자랑거리였죠. 정작 이 집을 지탱하는 제 노동과 월급은 당연한 것 하찮은 것 취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그저 아들이 아니라서 아쉬운 존재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단순한 프런트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 저녁 현관문이 평소보다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여보, 애들아, 다들 거실로 모여봐.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들뜬 목소리였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가 앞치마를 벗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도 TV를 끄고 궁금한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보? 오늘 회사에서 아주 좋은 소식이 있었어. 우리 회사가 그랜드시티 호텔이랑 제휴를 맺었는데 직원 가족 숙박 이벤트를 했거든. 시아버지가 회사 봉투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첨됐어. 이번 주 토요일에 그랜드시티 호텔에서 1박 2일 무료 숙박이야. 어머 정말요? 그 한강 보이는 5성급 호텔? 시어머니 얼굴이 순식간에 밝아지셨습니다. 그것도 한강뷰 패밀리룸 2개야. 완전 대박이지? 남편도 휴대폰에서 눈을 떼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아버지 대단하시네요. 그랜드시티 호텔이면 하루 숙박비가 120만 원이 넘을 텐데. 그러게. 역시 대기업은 다르다니까. 바로 그때 시누이 소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신나서 받으셨죠. 소라야, 방금 아빠가 그랜드시티 호텔 숙박권 당첨됐대. 이번 주 토요일이야. 스피커폰에서 소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대박. 엄마 우리도 같이 가요. 이번 주말 마침 시간 되거든요. 그래. 같이 가자. 방이 2개니까 충분해. 우리 애도 호텔 수영장 엄청 좋아할 거예요. 아, 신난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출발하실 거예요? 토요일 아침 일찍. 체크인이 오후 3시니까 일찍 가서 호텔 구경도 하고. 시어머니가 덧붙이셨어요. 수진아, 너도 호텔에서 일하니까 이런 데는 많이 가봤겠네. 아니요, 어머니. 저희 호텔은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라. 그래도 호텔은 호텔이잖아.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도 같이 가자는 건가 싶어서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에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 근데 생각해보니 너가 집을 비우면 안 되겠다. 화분에 물도 줘야 하고 택배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토요일에 우리 집에 가스 점검 온다고 했잖아. 시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가스 점검은 다음 주인데요. 그럼 민지는요?
민지도 호텔 구경하면 좋아할 텐데.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가 뭘 알겠어. 그리고 소라 애도 있는데 시끄러워지면 곤란하잖아. 시어머니의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남편 준호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보, 이번에는 우리 식구끼리 다녀올게. 다음에 또 기회 있겠지. 민지가 제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호텔이 뭐야? 여행 가서 자는 예쁜 집이야. 나도 가고 싶어. 그 작은 목소리를 시어머니는 못 들은 척 하셨습니다. 소라야,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와. 같이 출발하자. 전화 너머로 소라가 신나게 답했습니다. 네. 우리의 수영복도 챙겨야겠다. 아, 엄마, 혹시 스위트룸으로 업그레이드 안 될까요? 글쎄, 가서 한번 물어보자. 아빠가 대한전자 부장이라고 하면 뭐라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랜드시티 호텔. 제가 6개월 전부터 출근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었으니까요. 이번 주말 시댁 식구들이 그곳에 오게 될 거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수지나 주말에 우리 없는 동안 집 잘 지켜. 청소도 깨끗이 해놓고. 네, 어머니.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는 맛있는 거 해놔. 호텔에서 좋은 거 먹고 오면 집밥이 맛없으면 짜증나잖아. 알겠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내일 호텔 갈 생각에 들떠 있었죠. 거실에는 커다란 캐리어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내일 아침 도시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호텔 가는 길에 차에서 먹을 것이라며 김밥을 싸달라고 하셨거든요. 엄마. 민지가 제 옆에 와서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토끼 인형을 들고 있었죠. 왜, 민지야? 나도 호텔 가고 싶어.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때 민지가 거실로 가더니 열려있는 캐리어에 자기 토끼 인형을 살짝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장에서 자기 옷 한 벌을 꺼내왔어요. 예쁜 원피스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민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죠. 조심조심 캐리어에 넣으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지가 놀라서 제 뒤로 숨었습니다. 수진아, 이거 뭐야? 애 옷을 왜 캐리어에 넣어? 아, 그게. 민지가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놀러 가는 거 모르니?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민지도 한 번쯤은 뭐? 너 정신 차려야겠다. 시어머니가 캐리어에서 민지 옷과 인형을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너는 우리 집 가정부잖아. 가정부가 주인 따라 호텔 가는 거 봤어?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니고 그냥 가정부야, 가정부. 돈 벌어오고 집안일 하는 가정부. 시아버지가 거실로 나오셨지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거들었죠. 수진아, 너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 회사 직원 가족 행사야. 넌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잖아. 하지만 저도 가족인데. 가족? 진짜 가족은 피를 나눈 사이지. 넌 그냥 준호 와이프고 이 집 살림하는 사람이야.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 뭐라고 좀 해봐요. 민지라도.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남편이 드디어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저는 더 절망했죠. 근데 여보, 이번엔 부모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소라 누나네도 있고 하니까 복잡하면 안 좋잖아. 민지는 바닥에 떨어진 자기 옷과 인형을 조용히 주워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저는 민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우리 나가고 나면 집 대청소 해놓으세요. 곰팡이 제거제로 욕실도 깨끗이 하고. 네, 어머니. 그리고 일요일 저녁은 특별히 신경 써서 준비해. 한정식 코스처럼 해봐. 알겠습니다. 그날 밤 민지를 재우며 속삭였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나는 할머니한테 손녀가 아닌가 봐. 8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니야, 민지는 엄마의 소중한 딸이야. 그럼 왜 나는 못 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꼭 안아줄 뿐이었죠. 새벽 2시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그랜드 시티 호텔 팸플릿을 집어들었어요. 최고의 서비스와 품격.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가정부였으니까요. 하지만 내일 그랜드 시티 호텔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팸플릿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토요일 아침 10시. 시댁 식구들이 떠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지를 주말 돌봄 교실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는 헤어질 때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일 가야 해? 응 엄마 잠깐 일하고 올게. 저녁엔 같이 맛있는 거 먹자. 할머니는 호텔 가고 엄마는 일 가고 나만 혼자야.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안방 옷장 깊은 곳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꺼내지 않는 옷들이 걸려 있었죠. 남색 정장, 실크 블라우스, 그리고 고급스러운 구두. 시어머니가 가정부라고 부르는 저의 또 다른 옷들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올려 묶었죠. 화장도 평소보다 진하게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부터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던 그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길로 걸었습니다. 지하철역을 지나쳐 대로변으로 나왔죠. 토요일 오전의 강남은 평일보다 한산했습니다. 곧 눈앞에 높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죠. 건물 꼭대기에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그랜드 시티 호텔. 정문이 아닌 옆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지나가는 직원들이 저를 보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저도 가볍게 고개 숙여 답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토요일인데도 호텔은 분주했어요. 주말이 더 바쁜 곳이 호텔이니까요. 제가 도착한 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한 사무실 문을 열었죠. 아, 부장님 오셨어요. 김 대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 주요 체크인 예정 목록입니다. 서류를 받아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한 이름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대한전자 김태수 부장 가족 3인. 추가 김소라 가족 3인. 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이분들 오후 2시쯤 도착 예정이시네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면 됩니다. 무리한 요구가 있으면 정중하게 거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왔죠. 시댁 식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한강뷰였습니다. 오후 1시 반.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수진아, 우리 지금 호텔 도착했어. 너는 집에서 청소 잘하고 있니?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없다고 대충 하지 말고.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로비 CCTV 화면이 보였죠. 시댁 식구들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준호도 보였고 시누이 소라 가족도 함께였죠. 가정부의 가족들이 손님으로 온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김 대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프런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데? 대한전자 김태수 부장 가족분들이 스위트룸 업그레이드를 무리하게 요구하시는데요. 체크인 시간도 안 됐는데 지금 당장 방을 달라고 하시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프런트 매니저한테 전해주세요. 규정대로 정중하게 설명드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김 대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시고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시는데요. CCTV를 다시 켰습니다. 화면에는 프런트 데스크 앞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큰 소리를 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반 손님이야? 대한전자에서 특별히 초대받아서 온 거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는 게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주말이라 스위트룸이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프런트 매니저가 진땀을 빼며 설명하고 있었죠. 그럼 다른 손님 취소시키면 되잖아. 시누이 소라가 거들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들 융통성이 없네요. 우리 시아버지 회사만 해도 다 아는 대기업인데. 고작 호텔 직원 주제에. 시아버지와 시누이 소라, 남편 그리고 제 남편 준호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민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죠. 주변에 다른 투숙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한 번 더 규정대로 설명드리라고 하세요. 그래도 계속되면 그때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CCTV 화면에서 프런트 매니저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시도하는 게 보였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예약하신 패밀리룸도 충분히 좋은 객실이십니다. 뭐? 규정?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해. 총지배인이든 누구든 제일 높은 사람 당장 나와. 시어머니의 고함이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내려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아니 결혼 생활 10년 내내 숨겨온 비밀이 밝혀질 시간이었죠. 김 대리,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네, 부장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가는 동안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가정부라고 불렸던 지난 시간들. 새벽마다 혼자 일어나 집안일을 하던 날들. 민지가 할머니에게 사랑받고 싶다고 했던 그 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로비가 한눈에 들어왔죠. 프런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시댁 식구들. 저는 고든 자세로 걸어 나갔습니다. 이제는 며느리도 가정부도 아닌 이 호텔 객실 사업부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프런트 직원들이 저를 보고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직 시댁 식구들을 직접 보지 않고 프런트 매니저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프런트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네, 어머니. 그런데 지금은 제가 며느리가 아닌 이 호텔의 직원으로서 상황을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저를 쳐다봤습니다. 시누이 소라도 마찬가지였죠. 너가 왜 여기 있어? 너 다른 호텔 다닌다고 했잖아.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먼저 무슨 일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프런트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쪽 고객님들께서 스위트룸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셨는데 오늘은 만실이고 예약하신 패밀리룸과 스위트룸의 비용 차이가 230만 원이라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극하는 거야? 연극이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 너 같은 게 감히 여기서 어머니라고 불러? 시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우리 집 며느리예요. 가정부처럼 집안일이나 하는 주제에 여기서 뭘 한다고 이러고 있는지. 주변 손님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휴대폰을 든 사람들도 늘어났죠. 시누이가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수진아, 너 미쳤어? 호텔 알바라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기하는 거야? 시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설명 좀 해봐. 남편 준호는 저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있어? 그리고 이게 무슨 옷차림이야? 저는 그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프런트 직원들을 돌아봤죠. 아까 울고 있던 신입 직원도 보였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직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제가 프런트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가족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시댁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호텔의 직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여러분이 하신 행동은 명백한 직원 모독이며 영업 방해입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직원? 너 같은 게 무슨 직원이야? 가정부 주제에.
저는 이 호텔의 정식 직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이으려는 순간 김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십니까? 김 대리가 저를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시댁 식구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부장?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부장이 뭐가 대수야? 우리 회사 부장이 몇 명인데. 수진아, 너 여기서 무슨 부장이래? 객실 사업부 부장입니다. 이 호텔의 모든 객실 운영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신우이 소라가 비웃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부장이야. 그것도 이런 5성급 호텔에서?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때 또 다른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인사팀 최 과장이었죠. 박수진 부장님,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로비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들으셨나 봅니다. 사장님? 시아버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저희 호텔 사장님이십니다. 최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죠. 제 친정아버지 박진수 사장이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니? 아버지가 걸어오시며 물으셨습니다. 아버지.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시댁 식구들을 돌아보셨습니다. 아, 사돈 어르신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는 시댁과 결혼식 때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제가 부탁해서 그냥 평범한 공무원 퇴직자로만 소개했었죠. 저, 사장님이시라고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이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제 딸이자 이 호텔의 객실 사업부 부장입니다.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다리가 풀린 듯 비틀거렸습니다. 신우이 소라가 부축했죠. 그럼 수진이가 정말. 시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네. 제 딸은 6개월 전에 이곳 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 전에는 해외 지점에서 7년간 근무했고요. 아버지가 차분하게 설명하셨습니다. 해외 지점? 남편 준호가 멍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프랑스 파리 지점에서 5년, 싱가포르 지점에서 2년 근무했습니다. 그동안 주말마다 한국 오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해외에서 일했죠. 아버지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말에 친정 간다고 했을 때가. 준호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서울 본점 부장으로 돌아온 거고요. 제가 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휘청거리며 프런트 데스크에 손을 짚었습니다. 말도 안 돼. 주변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 며느리한테 가정부라고 했잖아. 근데 알고 보니 호텔 부장이었네. 완전 반전이다. 휴대폰 촬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신우이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수진이 연봉은? 저희 호텔 부장급은 연봉이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입니다. 최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시아버지가 되물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연봉이 8,300만 원이었으니까요. 그것도 7년 전 수치입니다. 해외 근무 수당까지 합치면 당시 2억 원이 넘었고요. 아버지가 덧붙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신우이와 시아버지가 황급히 붙잡았죠. 10년간 우리가.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간 저를 가정부라고 부르셨죠. 새벽마다 일어나 밥하고 청소하는 저를 당연하게 생각하셨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말씀드렸어도 믿으셨을까요? 아니면 태도가 달라지셨을까요? 제 물음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돈이 없는 며느리도 사람으로 대접할 수 있는지요. 로비는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결과는 보셨듯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가정부였고 제 딸은 손녀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요. 그때 남편 준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10년간 제 월급 명세서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제 명함 한 번도 안 물어보셨고요.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제가 얼마를 버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그저 집안일 잘하고 돈 벌어오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오늘 아침에도 저와 민지를 두고 떠나실 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으셨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버지가 시계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그만 올라가자. 손님들께 불편을 드렸으니 정리가 필요할 것 같구나. 네, 아버지. 저는 프런트 매니저를 받습니다. 이분들 예약하신 객실로 안내해 드리세요. 정해진 서비스대로 제공하시면 됩니다. 네, 부장님.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체크아웃은 내일 오전 11시입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주변 투숙객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완전 영화 같은데? 며느리가 알고 보니 억대 연봉 부장이었다니. 저 시어머니 표정 봤어? 완전 멘붕이던데. 휴대폰으로 다 찍었어. 이거 완전 대박이겠는데.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힘들었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끝났으니까요. 정말 끝낼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어요. 변할 거라고 믿었는데 끝까지 변하지 않더라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처음부터 말렸어야 했는데. 내 어머니도 많이 걱정하셨어. 제 선택이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돈 때문이 아닌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숨긴 거였구나. 네. 근데 결과는 실망스러웠죠. 그때 김 대리가 노크를 했습니다. 부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데? 방금 전 로비 상황이 SNS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도 여러 개 찍혔고요. 김 대리가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검색어에 대기업 부장 가족 호텔 갑질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12만 회를 넘었고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리고 있었죠. 며느리한테 가정부라고 했다가 호텔 부장인 거 들통났네 키읔키읔키읔. 대기업 부장이 뭐라고 5성급 호텔에서 갑질이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며느리 연봉이 시아버지보다 2배 많은 거 개웃기네 키읔키읔키읔. 딸이라고 무시하던데 그 손녀가 나중에 크면 이 할머니들보다 훨씬 잘 될 듯. 회사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대한전자였죠. 아버지 회사에 곧 연락할 겁니다. 네. 어쩔 수 없겠네요. 저는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1시간 후 김 대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대한전자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 부장에게 자진 사퇴를 권고했다고 합니다. 벌써요? 네. SNS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서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동정할 마음도 없었죠. 그리고 김소라 씨 남편분도 직장에서 곤란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누이 남편까지요? 네. 영상에 얼굴이 나왔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준호였습니다. 여보. 지금 아버지가 회사에서 연락받으셨어. 자진 사퇴하래. 알고 있어요. 이거 내가 손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네 아버지가 대한전자 회장님이랑 아는 사이라며? 제가 왜 그래야 하죠? 여보,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오늘 아침에 저를 가정부라고 부른 사람들이요?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아버지 32년 다니신 회사야. 지금 나가시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으신대. 그건 오늘 로비에서 하신 행동의 결과예요.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건 10년간 저를 무시하고 제 딸을 차별한 거죠.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5시 김 대리가 또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태수 부장님 가족이 지금 당장 체크아웃하고 나가시겠다고 합니다.
객실 요금은 결제하셨나요? 아직입니다. 무료 이벤트라고 우기시는데요. 로비 갑질로 이벤트 자격이 박탈됐다고 전해주세요. 정상 요금 240만 원 결제하셔야 나가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분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24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카드 한도 다 찼어. 제발 무료로 해줘. 저는 답장했습니다. 규정입니다. 갑질하신 대가예요.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김대리가 보고했습니다. 김태수 부장님이 결국 카드로 결제하셨습니다. 지금 체크아웃하고 나가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건 복수라고 언젠가 후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결과일 뿐이죠. 저녁 7시 저는 민지를 데리러 갔습니다. 돌봄 교실 문을 열자 민지가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민지 오늘 뭐 했어? 그림 그렸어. 엄마 오늘 할머니 만났어? 저는 민지를 안아 올렸습니다. 응, 만났어. 할머니가 나 좋아해줬어? 저는 민지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약속할게. 이제 민지는 아무한테도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 엄마가 민지 사랑하는 거면 충분해. 민지가 제 목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민지 사랑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집으로 가는 길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죠? 곧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줘. 아버지 회사 일 좀 도와줘.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시아버지 신우이 그리고 남편 준호의 번호도 모두 차단했죠. 민지야,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떡볶이. 그래, 떡볶이 먹으러 가자. 민지와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시간들. 가정부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던 날들. 하지만 이제는 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가정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수진. 한 기업의 부장이자 한 아이의 엄마일 뿐이었죠. 그날 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대기업 임원 가족 5성급 호텔 갑질 논란. 며느리는 호텔 부장 신분 숨기고 지켜봐. 영상은 삽시간에 퍼졌고 댓글은 폭발했죠. 시어머니 표정 보소 키읔키읔키읔 멘붕 제대로네. 10년간 가정부 취급하다가 억대 연봉자인 거 들통난 거 개사이다. 이런 시댁이면 나도 이혼한다. 며느리 진짜 대단하다. 10년 참은 거 존경스럽네. 다음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진아 대한전자 회장한테 연락 왔다. 김태수 부장 일로 사과한대. 그냥 넘기세요, 아버지.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래. 내 선택을 존중한다. 그리고 수진아. 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아버지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선택이 옳았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사흘간 차지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김대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부장님, 언론사 3곳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모두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개인적인 일은 밖으로 내고 싶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그냥 놔두지 않았죠. 수요일 오전 시어머니가 호텔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프런트에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최숙자 씨가 로비에서 부장님을 찾으십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안팀에 연락하세요. 조용히 모시고 나가시라고요. 네, 부장님. 하지만 10분 후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최숙자 씨가 로비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다 보고 있는데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정말로 시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울먹이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안 일어나? 내가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주변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들도 보였죠. 저는 보안팀장에게 눈짓했습니다. 저분을 VIP 라운지로 모셔주세요. 네, 부장님. 시어머니는 보안요원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났습니다. VIP 라운지로 이동했죠. 문을 닫자 시어머니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수진아,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아버지가 회사에서 잘렸어. 32년 다닌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났다고. 그건 어머니가 로비에서 하신 행동 때문이에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라, 남편도 직장에서 권고사직 당했어. 집안이 완전히 망했어.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처음 시댁에 갔을 때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하신 첫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친정이 가난하니까 살림 잘 배워야 할 거라고 하셨죠. 그 후로 10년간 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어요. 시댁 식사 준비하고 집안일 다 하고 나서야 출근했죠. 수진아, 제 월급이 남편보다 많다는 걸 아셨을 때도 태도는 안 바뀌셨어요. 오히려 더 많이 일하라고 하셨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민지, 제 딸은 단 한 번도 손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10년이요, 어머니. 10년간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바뀌지 않으셨잖아요. 제발 한 번만. 아버지 회사 일만 좀 도와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수진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보안요원이 부축했습니다. 나가시죠. 수진아, 수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변호사 사무실에서 남편 준호를 만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서였죠. 준호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네.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랐던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셨던 거죠. 여보, 10년간 제 월급으로 당신 투자금 대줬어요. 치킨집에 280만 원, 온라인 쇼핑몰에 370만 원, 주식 투자에 500만 원 넘게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었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10년 늦었어요. 저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민지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은 양육비도 주지 않아도 돼요. 그동안 제가 당신한테 쓴 돈 생각하면 충분하니까요. 준호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서명하는 순간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준호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돌아보지 않고 답했습니다. 당신과 있을 때보다는 행복할 것 같네요. 그 주말 아버지와 민지 셋이서 외식을 했습니다. 민지야, 외할아버지랑 맛있는 거 먹자. 좋아. 민지는 밝게 웃었습니다. 시댁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외할아버지에게서 받고 있었죠. 수진아, 힘들지? 아버지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후련해요. 잘 견뎌냈어. 자랑스럽다. 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0년간 참았던 것들이 이제야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상은 여전히 인터넷 곳곳에서 회자되고 있었지만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민지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있어. 그래? 우리 민지 잘할 거야. 떨려. 괜찮아. 엄마가 민지 응원할게.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김대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이번 분기 객실 매출이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부장님 부임 후 최고 실적이에요. 다들 수고한 덕분이죠. 그리고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을 제주 신규 호텔 총지배인으로 발령내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총지배인이요? 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제주 해운 리조트입니다. 객실 350실 규모고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총지배인이면 승진이었죠. 하지만 제주 발령이라 민지 학교 문제가 걸렸습니다. 민지랑 상의해보고 답드릴게요. 네, 부장님. 그날 오후 프런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김태수 씨가 로비에 오셨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VIP 라운지로 안내해 주세요.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10분 후 라운지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한 달 사이에 시아버지는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수진아.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앉으세요, 아버지.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전화를 받지 않아서. 할 말씀이 있으신가요?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뒀어. 32년 다닌 곳인데 결국 쫓겨났지.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삭감당했어. 5억이었는데 2억 7천만 원만 받았지. 그건 유감이네요. 시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수진아, 솔직히 물어볼게.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일부러 이런 거 아니니?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모르시는군요. 뭘? 제가 왜 10년간 참았는지, 왜 제 신분을 숨겼는지.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가족을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지만 10년간 저는 그냥 돈 벌어오는 가정부였어요. 제 딸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녀 대접도 못 받았고요. 시아버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직도 제가 복수했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수진아.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결과예요. 아버지가 로비에서 하신 행동 그 결과일 뿐이에요.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잘 지내니? 이혼했어요. 시아버지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10년이면 충분히 기회를 드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바뀌지 않으셨잖아요. 수진아, 그래도. 이제 그만 가보세요, 아버지.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보며 말씀하셨죠. 너 같은 며느리를 알아보지 못한 게 우리 잘못이다. 미안하다. 그 말만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나가신 후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10년 만에 처음 들어본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제주도로 가게 되면 어떨까? 제주도? 바다 있는데? 응. 엄마가 거기서 큰 호텔 책임자가 될 수도 있어. 민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안 만나도 돼? 저는 민지를 안아주었습니다. 응. 안 만나도 돼. 좋아. 나 제주도 가고 싶어. 정말? 응. 엄마랑 단둘이 사는 게 제일 좋아. 민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8살 아이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집에서 우리는 환영받지 못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제주 발령 받겠습니다. 결정했구나. 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지랑 단둘이요. 좋은 선택이야. 제주 리조트는 우리 호텔 중에서도 플래그십이 될 거다. 거기 총지배인 하면 경력에도 큰 도움이 될 거야. 민지 학교는 국제학교로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내가 집도 하나 마련해 줄게. 바다 보이는 곳으로. 고마워요, 아버지. 뭘? 우리 딸이 당당하게 사는 게 내가 제일 바라는 거야. 2주 후 호텔에서 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부장님 정말 가시는군요. 아쉬워요.
김대리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제주에서도 연락하고 지내요. 가끔 놀러 와요. 꼭 갈게요. 직원들이 하나둘 인사를 했습니다. 프런트에서 울었던 그 신입 직원도 왔습니다. 부장님, 그날 일 정말 감사했어요. 저희를 지켜주셔서요. 당연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일하세요. 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수진아.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주 간다는 소식 들었어. 민지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민지는 이미 잠들었어요. 그럼 이것만 전해줘. 시어머니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뭔데요? 민지 용돈이야. 할머니가 주는.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수진아, 제발. 할머니 자격도 없는 거 알아. 그래도 한 번만. 어머니. 응? 10년간 민지한테 관심도 없으시다가 이제 와서 할머니라고 하시면 민지가 혼란스러워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는 10년간 충분히 있었어요. 어머니가 안 하신 거고요.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현관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세요, 어머니.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문을 닫았습니다. 밖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민지 방으로 가서 잠든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아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주 해운 리조트는 개관 2달 만에 예약률 92%를 달성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객실은 3달 전부터 예약이 꽉 찼죠. 민지는 국제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 5명이나 사귀었어. 정말? 우리 민지 대단한데? 응. 그리고 선생님이 민지 그림 제일 예쁘다고 했어. 민지의 얼굴에는 항상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죠. 주말이면 민지와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엄마도 행복해, 민지야. 할머니한테 사랑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안 그래도 돼. 저는 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잖아. 알아. 나도 엄마 제일 사랑해. 어느 목요일 오후 리조트 로비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김대리였습니다. 부장님, 아니 이제 총지배인님이시죠? 김대리, 제주까지 어떻게 왔어요? 휴가 내서 왔어요. 총지배인님, 리조트 구경도 하고 싶었고요. 고마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날 저녁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김대리와 식사를 했습니다. 총지배인님, 서울에서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김태수 씨 부인이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스트레스성 우울증이라고. 시어머니가. 네. 그리고 김준호 씨는 작은 회사에 재취업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잠시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죠. 다들 각자 인생을 사시는 거겠죠. 총지배인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때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잖아요. 흔들렸어요. 많이요. 하지만 민지를 생각하면 흔들릴 수가 없었어요. 김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호텔 직원들 분위기가 정말 달라졌어요. 다들 당당해졌달까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토요일 아침 리조트 수영장에서 민지와 함께 수영을 했습니다. 엄마, 저기 봐. 돌고래다. 저 멀리 바다에서 돌고래 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엄마, 우리 여기서 계속 살 거지? 응.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좋아.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 씨, 저예요. 준호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지 목소리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민지를 봤습니다. 민지야, 아빠한테 인사할래? 민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
나 엄마랑 놀고 싶어. 저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들으셨죠? 민지가 싫대요. 수진 씨,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민지도 저도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저기 가서 아이스크림 먹자. 좋아. 민지와 손을 잡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0년간 참았던 시간들, 가정부라고 불렸던 날들.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박수진, 한 리조트의 총지배인이자 한 아이의 엄마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석 달 후 리조트 개관 6개월 기념 파티가 열렸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였고 본사에서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수진아, 정말 잘했어. 자랑스럽다. 고마워요, 아버지. 민지는 저기서 친구들이랑 놀고 있어요. 멀리서 민지가 웃으며 친구들과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정말 행복해 보여요. 너도? 저도 행복해요, 아버지. 정말로요. 해가 지고 바다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노을 정말 예쁘다. 응, 정말 예쁘네. 엄마,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거지? 당연하지. 계속 행복할 거야. 민지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죠. 10년간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박수진입니다. 누구의 가정부도 아닌 저 자신으로 사는 박수진이요.